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저는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된 니로 하이브리드 시승을 끝내고 반납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반납. 이 차가 트렌디예요. 그러니까 깡통 트림인 거죠. 그래가지고 2,600만원 정도에 이제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돼가지고 총액이 한 2,800에서 900 왔다 갔다 합니다. 프로, 시그니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니로가 1세대는 중고가가 어떻게 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1세대 니로는 그 초창기 버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고가로 한 2천만원 정도고, 더 뉴 니로라고 제가 한 1, 2년 전에 리뷰했던 그 차, 그게 바로 1세대 페리가 된 더 뉴 니로인데, 그거는 중고가가 트림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 2천만원 후반이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풀체인지 된 신형이 2천 중반부터 시작인데, 아니 한 몇 년 탄 중고차가 왜 더 비싼가? 와, 이게 반도체 대란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신차보다 중고차가 비싸다는 게. 그리고 찾아보니까 지금 이 2세대 니로가 나온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고차 시장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 탄 중고차가 아니고 이제 상사에서 미리 선출고를 받고, 좀 이제 대기 기간이 지금 길잖아요. 지금 이 니로도 거의 6개월 넘게 걸리는데, 그러니까 미리 선출고를 받아놓고 조금 더 웃돈을 주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몇 대를 좀 뽑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비싸다 막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포티지나 소렌토가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타협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게 약 260만원 정도 오른 거면은 풀체인지인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대기아차 페리나 풀체의 금액이 이제 금마다 다르지만 약 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뭔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이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최저시급이 많이 오른 뒤로부터 뭔가 조금 더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수입차가 좀 더 저렴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냥 이제 이 국산차가 좀 가성비가 좋게 다가오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2세대 니로를 리뷰하시면서 스포티지, 4세대 스포티지랑 비교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진짜 그 돈씨가 돼버리거든요. 진짜 이 스포티지 깡통이 이 니로랑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 10만원?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더 돈을 주고 스포티지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웃긴 게 제가 그래서 견적을 짜봤거든요. 요즘 네이땡 이런 데에서도 간편 견적이 되고, 또 이제 기아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이런 데서도 셀프 견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막 짜봤더니 탈만하게 또 스포티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한 3천 후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니로는 탈만하게 옵션을 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천 초반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포티지랑 가격 차이가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또 뭔가 스포티지가 비싸 보이기도 하고 이게 프롭과 깡통을 비교하고 아래급의 프로과 윗급의 깡통과 비교하니까 계속 이렇게 자꾸 그 돈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반떼 사러 갔다 그랜저 사고 오는 게 요런 가격 정책 때문입니다. 그래도 니로가 그래서 메리트가 없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사실 제가 소형 SUV를 타고 다녀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신형 니로는 1세대와 다르게 승차감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1세대 더 뉴까지만 하더라도 좀 뭔가 그 소형 SUV 특유의 그 탄탄한 거 있잖아요. 코나 셀토스도 똑같듯이 좀 그런 탄탄한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승차감이 좋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2세대 니로는 약간 준준형의 약간 끝발 살짝 미치는 정도로
이 승차감이 정말 좋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진짜 준준형 뭐 투싼 스포티지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차이가 나긴 하죠. 역시 하극상은 있을 수가 없어. 요즘 기름값 정말 비싸죠. 저는 가솔린 차를 타고 있어갖고 지금 휘발유 시세를 아는데 보통은 리터당 2,0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풀로 가득 채우면은 한 5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7만원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격이 이렇게 막 차이가 나니까 좀 어쩔 때는 약간 부담되기도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분명 똑같은 기름이고 더 좋아진 것도 없는데 더 비싼 돈을 주고 기름을 넣으니까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차가 굉장히 좀 매력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은 이런 뭐 디젤이나 뭐 가솔린 차 말고 LPG 차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괜찮은 연식에 괜찮은 키로수의 뭐 무사고 차량 뭐 그런 거 고르면은 지금 매물이 없대요. 이제 다 좋은 거는 이미 다들 사가신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뭔가 좀 이렇게 하자가 있다거나 조금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아이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참 이 좋은 차를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가 최고긴 한데 저는 집밥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그렇게 크게 매력이 크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또 니로 EV가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조금 같은 거 다 포함하면은 아이오닉 5보다 그래도 한 400에서 500 정도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5,500만원 그 보조금 100% 다 받을 수 있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윗급인 아이오닉과 EV6가 5,500만원 맞춰서 나오니까 이거는 소형급이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튼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니로 EV 이게 뭐 주행거리가 뭐 460km인가 그래요. 그럼 진짜 많이 가는 거거든요, 소형치고. 그리고 뭐 유지비도 저렴해, 뭐 주차도 문제 없어. 집밥 있으시면 사실 뭐 소형 전기차 정말 좋죠. 하지만 집밥이 저처럼 없다 그러면 이런 소형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어떤 차랑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막 찾아보다가 코나 하이브리드, 그것도 제가 한 1년 전쯤에 리뷰를 했었는데 코나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또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지금 2세대 니로는 3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쓰는 3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고 지금 출시되고 있는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는 2세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더 뉴 코나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괜찮았어요. 가속감도 좋고 또 퍼포먼스도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소형 하이브리드를 찾는다면은 코나 하브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코나는 뒷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혼족들 아니면 좀 약간 젊으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타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패밀리카 요런 걸 찾는데 소형급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 니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급 중에서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온 차가 니로다 보니까 택시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니로 택시도 뒷자리 타봤는데 공간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반전 이 2세대는 더 좋아. 그래서 아마 지금 원래 택시 하면은 소나타 K5가 있었는데 지금은 택시 모델을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위급인 뭐 K8이 뭐 택시 모델이 나오고 막 그런 세상인데 사실 제가 만약에 택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초기 비용이 부담이 조금 크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뭐 니로 아니면은 뭐 코나 아니면은 뭐 소울 이런 것들도 많고 요즘은 또 이제 아이오닉 5도 택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형에서 준준형급 이런 친환경 차가 좀 더 이제 택시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이 차는 깡통에다가 컨비니언스 그리고 이 내비 패키지만 들어가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뭐 눈여겨볼 만한 옵션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부터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이거는 진짜 완전 반전.
보통은 소형급이나 준준형급만 가더라도 이 전자식 파킹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뭐 비용이 전자식이라서 그런지 약간 비싼가 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닭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당기는 형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부턴가 준준형에서 소형급에 이런 이 전자식 파킹 요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면 좋은 점이 오토홀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닭다리 당기는 형식은 오토홀드를 넣을 수가 없대요, 이 구조상. 근데 이렇게 버튼식이나 아니면 이런 전자식 이런 게 들어가면 오토홀드를 넣을 수 있으니까 진짜 이런 서울 시내에서 차를 많이 탄다면은 오토홀드 진짜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기본부터 들어가고 이제 열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컨비니언스 그 옵션을 넣어야지 되고, 그게 없으면은 핸들부터 뭐 기어봉 요런 데가 다 우레탄으로 들어갑니다. 우레탄 촉감은 정말 별로예요. 진짜 돈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이게 옵션이 한 50인가 60만 원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돈값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뭐 니로를 산다면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내비 옵션을 넣지 않으면은 이 오디오, 그냥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뭔가 인테리어적으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뭔가 신형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이 내비 옵션도 넣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회생제동을 레벨 2로 하고 있는데 뭔가 또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쓴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이렇게 평지에서는 전기차처럼 막 회생제동이 세게 잡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잘 안 드는데 내리막길에서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오네요. 근데 이 회생제동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너무 조그매. 이 4.2인치 클러스터는 너무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 조그만 이 화면에 모든 정보를 넣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뭐 시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데 옆에다가 따로 마련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차에 총점을 매기는데 보통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디자인, 성능, 연비, 가격, 그리고 뭐 정숙성이었나? 승차감 이렇게 보통 5가지가 있는데 니로 신형은 이 총점이 막 다 특출난 게 막 뾰족뾰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총점이 어느 정도 무난하게 높게 나오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가격도 비싸지긴 했지만 솔직히 요즘 신차들 살려면은 다 비싸요. 진짜 차가 너무 비싸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니로가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 요즘 차들에 비해서 파격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 1세대의 그 망둥어 닮은 그 디자인보다는 많이 예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숙성, 물론 지금 EV 모드로 갈 때는 정말 조용해요. 근데 엔진으로 전환될 때는 살짝 실망스럽습니다. 아무튼 뭐 EV 모드로 갈 때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정숙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뭐 성능도 뭐 내가 뭐 쏘고 다닌다 막 고속도로 맨날 막 질주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은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그리고 승차감도 방금 다리 요철 갔는데 뭐 그렇게 이 충격이 크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굉장히 괜찮은 차라서 무난하게 오래 탈 수 있고 좀 호불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뽑으면은 오래 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차마다 요즘 차들은 좀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몇 년 타다 보면은 기변 욕구가 막 뿜뿜 생깁니다. 그래서 막 보증 기간 안에 팔아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것 때문에 엄청 막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이 니로는 기변 욕구가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총점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탈 수가 있고, 또 질리지가 않으니까 유행을 너무 타면은 금방 질리거든요. 근데 니로는 유행도 많이 안 타니까 그렇게 질릴 일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연비도 잘 나오니까 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거의 없으니까 계속 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뽑게 된다면은. 그리고 제가 차를 소형 SUV를 안 탔더라면은 이 니로를 샀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차가 세단이었으면은 이 니로 EV래 니로 하이브리드를 샀을 것 같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차박까지는 조금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차크닉 정도는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요즘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그냥 뭐 한강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딱 차 주차하고 트렁크 열고
딱 2열 폴딩해서 딱 그냥 잠깐 앉아서 이 경치만 구경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니로를 샀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슬슬 좀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뭔가 차가 필요한가 봐. 그래서 뭐 차 추천해달라는 그런 부탁 진짜 많이 받는데, 보통은 약간 답정너예요, 다. 보면은 제 친구들은 여자니까 거의 대부분 소형 SUV, 특히 이제 셀토스 뭐 공간 넓고 예쁘게 나왔으니까 또 잘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셀토스 어떠냐 물어보고, 또 견적도 제가 또 이제 친구니까 짜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넣고 하다 보면은 금방 2천 후반에서 3천 정도 돼요. 근데 걔가 생각했던 거는 이 가격이 아닌 거지. 나는 분명 깡통 가격만 보고 2천 초반이면 사겠다 했는데 3천이 가까이 나오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좀 옵션 빼자. 그래서 너 그러면 이거 옵션 빼도 돼? 그랬더니 근데 그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뺄 옵션이 없어. 다 넣어야 돼. 그러면은 너 이거 3천만 원 주고 사야 된다. 그랬더니 가격이 좀 비싸지 않냐 이러고. 근데 또 이제 셀토스가 그렇게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 승차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셀토스보다는 이 2세대 니로가 조금은 더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같은 가격이면은, 이왕이면은 연비 잘 나오고 승차감 좋은 니로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들 니로 그러면은 니로? 이러고 말더라고요. 반응이 약간 미적지근해.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계속 에코 모드로 달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잘 안 차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에코면은 배터리도 많이 차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오히려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으면은 이 배터리가 금방금방 잘 차요. 왜냐면은 근데 스포츠 모드인데도 EV 주행이 가능한데? 무슨 차이지? 아직까지는 저는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런 공식 같은 거가 좀 약간 어색하다고 느껴져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살짝만 엑셀을 깊이 밟아도 금방 엔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엔진 전환되니까 되게 시끄럽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엔진음이 조금 더 뭔가 거칠어요. 에코에서는 엔진음이 그르릉 이거였으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르릉 이게 실내에서는 그나마 또 이제 뭐 흡차음자를 써갖고 조용한 편이지, 밖에서 들으면은 진짜 크더라고요, 엔진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내 귀에만 안 들리면 되니까. 제가 차를 세워놓고 뭐 에어컨도 틀고 했더니 연비가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도 24.4, 대략 25km가 나옵니다. 진짜 이거 리터당 1리터에 2,000원이니까 2,000원으로 지금 24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아니야 이거? 와, 정말 퇴근길이라서 그런지 길이 너무 막힙니다. 그리고 이 노면 소음 어쩔 거야. 여러분들은 헬요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